네, 오늘의 특징주들을 두 전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다우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 속에서 많은 분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일에는 BOJ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요. 간밤에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단행했지만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지금 네.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할 섹터를 딱 골라본다라면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조금 좁혀가야 한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성장주, 가치주 이런 거 되게 별로 구별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그냥 회사는 성장하는 회사를 사야 됩니다, 무조건. 네. 예, 주가라는 게 항상 성장을 못하면 뭐 배당이라도 많이 줘야 되는데 자사주 주식을 없애든가. 코카콜라가 올라가는 이유는 성장을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식을 없애서 올라가는 거죠. 예. 결국에 이제 그런 건데 지금 그래서 성장주 이제 말씀하신 건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이제 돈 잘 못 버는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 높은 뭐 바이오라든지 뭐 AI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뭐 조달 금리가 싸지고 자금을 좀 융통하게 좋기 때문에 성장주의 모멘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아직은 돈을 못 버는데 앞으로 잘 벌 수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아질 거고요. 미국의 흐름은 다시 이제 다우에서 다시 나스닥으로 넘어갔고 저는 이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는데 일부 이제 많이 눌렸던 미국의 무거운 종목들이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그 갭을 또 이제 그 사이에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로 찾아가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고요. M7에 대한 거품론이 나왔지만 사실은 M7 다시 무섭게 돌리죠. 올라갈 때는 또 무섭게 올라옵니다. 그 시총이 큰 종목이 12%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이냐 이제 오늘 아침에 아마 그러실 텐데 그래도 희망을 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성장주의 기회가 온 게 아니라 반도체의 기회가 온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의 기회보다는 반도체의 기회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뭐 기회 포기하지 말자라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이따가 좀 더 심도 있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훈 차장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차장님,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월화수를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우상향인데 하루는 급락하더니 하루는 급등하더니 동체 중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이 시장 자체로 놓고 봤을 때도 이제 그전만큼의 이 AI 또 이제 반도체 엔비디아 쪽에서의 그 수급 쏠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약간 차익 나오고 또 이제 기대감은 다시 나오면 또 저감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예전만큼의 이제 우상향 방향 쪽으로의 튼 상황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엔비디아와 이 기술주들이 지금 미국 시장을 가장 큰 어떤 그 상승의 요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 미국의 이 대선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정치적 이슈가 지금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나 또 이제 AI 쪽과 반도체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시장과 산업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좀 별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반도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의 이 산업 뷰보다는 지금은 이 다른 국외적인 어떤 시장 외적인 요소로 좀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좀 많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 외적인 변동성이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건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일 것 같아요. 전일 마감 상황을 봐도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키워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외국인의 선물 흐름을 보면 전일 1조 원을 매수했다가 1조 원을 매도했어요. 네. 지금 우리 시장 쉽게 올리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인가라고 분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제가 본다고 했을 때도 어떤 방향성이 지금 특별하게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어떤 증시 자금에서 뭐 빠져나가고 뭐 그런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CMA 대기 자금인가 그 주식을 매수하려는 대기 자금이 이런 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환율이 올라서 이제 외국인들이 환차익 때문에 나간다 이런 시장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대형 주들의 실적에 대한 어떤 뷰나 이런 부분은 잘 가고 있거든요. 잘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도 전망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러브콜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7월달, 그러니까 올해 오늘이 8월 1일 첫 장인데 7월달에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또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근데 이제 그 전과 트렌드가 좀 틀리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이런 다른 섹터들을 지금 외국인들이 또 손을 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저 외국인들이 이 어떤 수남의 장세에 대한 부분도 지금 그런 기운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나간다라는 느낌은 지금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는 그러진 않고 오히려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가 약간 우리나라 증시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시장에 대한 투자 부분은 좀 활발히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이런 변동폭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뷰는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7월달에 제가 좀 보니까 이제 그 금융 지주사 쪽을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색깔은 확실히 외국인과 기관은 틀리지만은 이런 추세는 저는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성훈 차장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각각 수급 주체별로 약간의 스킴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관은 지난달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상당 부분 매수를 했던 것 같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반도체를 위시한 다양한 종목들을 사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오늘장 정강 후야 네. 갈수록 힘이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고 자 이럴 때일수록 전반적으로 우리 오후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전략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정강 후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제 요즘에 외국인들 선물 상황을 보면 어제도 장중에는 엄청 많이 사다가 장 이제 한 2시 한 50분부터 팔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매수 규모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또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선물을. 물론 이제 조금 줄어서 한 4,900억까지 좀 줄어 있는데 아까 5천억 넘어서 팔고 있다가 지금 좀 줄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여전히 속도 조절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증권회사 다닐 때 항상 했던 말들이 뭐였냐면 미국 시장이 폭등하거나 뭐 이렇게 너무 좋을 때 흥분하지 마라. 항상 우리나라 시장은 그러면 정강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오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럼 이제 반도체 엄청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아침에 아마 다 나오셨을 텐데 그 시가에 따라잡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오히려 종가에 잡으셔야 된다 이럴 때는 오늘 좀 차분하게 어제 오후장부터 올렸던 세력들은 오늘 아침에 아마 시가에 많이 던졌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 흔들리는 것들도 여전히 저는 여전히 오후장 돼서 좀 약하게 끝나더라도 플러스로는 끝날 거거든요. 그럼 미국 나스닥 시장도 여전히 야간 선물도 좋기 때문에 오히려 한 종가 무렵에는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오히려 더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장 과연 전강 후강일까요? 전강 후약일까요?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님, 전략에 대해서는 실적주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은 반도체 말고 다른 섹터를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실까요? 그죠. 그전에는 이제 반도체주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반도체 쏠림이 좀 있었던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투자를 했을 때도 수익은 괜찮았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섹터가 지금 많이 좀 나눠지고 있거든요. 뭐 1위가 삼성전자고 하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샀고 또 삼성중공업도 많이 샀고.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 산업별 섹터가 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한쪽 섹터에 대해서 사는 것보다도 지금은 좀 섹터를 좀 나눠서 근데 철저하게 실적으로 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약간의 뭐 차익이라고 하지만은 그냥 그전에는 뭐 M7이나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주에 대한 매수가 심했는데 이게 쏠림이 지금 완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그전에 좀 과열됐었던 쏠림 분위기가 이제는 좀 나눠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주가 떨어졌을 때 뭐 실적에 대한 뷰는 똑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기업들에 대한 실적 어떤 산업 섹터가 아니라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 정치적인 그런 이벤트가 더 주가에 더 영향을 많이 좀 끼치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보면은 주식 비중을 얼마를 하느냐, 현물 비중을 얼마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우선 첫 번째로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실적주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뭐 실적 예상치보다도 실적이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지금 잘 봤을 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정도의 좀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굳이 이제 예상하면서 뭐 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은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성훈 차장의 오늘 전략 한마디를 좀 요약해보면 실적주 중심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의 전략 한마디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오늘 같은 장은 종가에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예. 종가에 어떤 포트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지금 현재 있는 포트가 어떠냐에 따라 뭐 개인별로 다 다르실 텐데 중심을 잡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좋아질 수 있는 섹터는 여전히 전 반도체는 1순위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조정을 잘 받았죠. 없는 분들은 절호의 찬스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바이오, 조선은 왜 아직도 안 사셨냐 자꾸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가죠. 근데 가는데 문제는 언제 사냐. 조선은 없으시면 좀 기다리시면 되고요. 조정을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바이오도 지금 하반기에 생각보다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 중에서 좀 공부가 되신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를 짜시면 반도체, 바이오, 조선 여기에 비중을 어떻게 실느냐는 이제 본인들의 약간 뭐 그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에 토탈 합치면 한 70%는 들어가 있으셔야 된다. 나머지 30은 뭐 하냐? 다른 종목들 움직일 때 좀 매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도 갖고 있다가 뭐 매매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섹터들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엔비디아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장 초반에 상승 흐름 보여줬지만 삼성전자도 2% 가까이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과연 오늘 두 분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어떤 전략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더라도 그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반도체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무엇을 언제 사실 건가요?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시면 네, 자세히 말씀드려야죠. 네. 네.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살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 사냐면 어제 종가보다 빠지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에 더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이다 본인이 그러면 한미반도체 사시면 되고요. 더 공격적이다 이수페타시스 사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는 내가 반도체는 하고 싶은데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싫어라고 하시면 삼성전자 사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조금 목표 수익률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반도체 지금 왜 빠지냐? 엔비디아 12% 올랐는데 올라갈 때는 같이 안 올라가고 왜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그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아마 종가 무렵에 다시 한번 이게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가에 사시면 되는데 저는 저 같으면 그냥 오늘 마이너스로 나오면 떨어지면 무조건 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HBM 관련돼서 하이닉스가 나빠질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다음 삼성전자도 어제 컨콜에서 얘기를 했죠. 뭐 3분기부터 납품할 거야.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줬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고요. 지금 AI 버블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이 있지만 항상 모든 산업이 발전할 때 다 우려가 있습니다. 구글이 옛날에 검색 엔진에 투자할 때 월가의 투자자들이 그 유명한 투자자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그걸로 돈 되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로 지금 돈을 엄청 벌고 있죠. 여전히 투자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작금의 조정의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다. 바뀐 건 없다라는 것이 계속 귀에 들어오는데요. 그럼 이성훈 차장께도 좋게 보시니까 제가 반대적인 입장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미국의 기술주들의 우려는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아까 이건희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주, 반도체들은 좀 늦게 오른다 하더라도 늦게 오르면 조금밖에 덜 오르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늦게 올라도 더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 우리가 특히 이제 AI 쪽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 HBM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AI 쪽은 가장 큰 이제 전방 기업이고 산업의 선두주자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고 저희 뭐 우리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또 이제 다른 뭐 AI 서비스 AI 쪽에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하부 어떻게 보면 섹터거든요. 약간 좀 이 AI 산업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하청업체 기분도 많이 들어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그런 M7이나 이런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서 주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이제 뭐 조선주도 얘기했고 뭐 자동차도 얘기했지만 뭐 얘기가 나오지만 뭐 조선주들이 실적이 좋다고 우선 전방 그 조선 4사가 먼저 가지 조선 기자재 업체들 먼저 가진 않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저희가 했을 때 5를 들었는데 반도체에서도 종목이 굉장히 많고 섹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는 이제 지금은 앞서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기업들이 그나마 좀 악재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불안감이 해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 훈풍이 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보면은 저는 이제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이 좀 저는 이제 약간 좀 변동성 싫어해서 좀 안전하게 중장기로 갔을 때는 삼성전자가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어제 어제 확정 실적이 나왔을 때 우선 그 시장에서는 얘기한 게 우선 HBM에 대한 생산과 또 이제 삼성전자 측에서 엔비디아를 언급하진 않았어요. HBM에 대한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TSMC의 이 매출을 지금 2년 만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겼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보면은 이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 쪽에서의 이 실적이나 이 가치 부분은 정말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HBM은 저는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기본적인 어떤 드램과 낸드 쪽에서의 가격 상승과 함께 뭐 이런 부분의 글로벌적인 수요가 지금 원활하게 정상화 그 이상까지도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판단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그나마 지금 현재 뭐 가격에서도 매수 관점을 좀 유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오전에 사든 오후에 사든 뭐 이거는 이제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대형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도 저는 좀 매력 있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지금 현재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섹터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급을 모두 빨아들어가고 있죠. 전력 설비입니다. 실적 발표 당시에는 조금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들어오고 미국 기술주가 되니까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섹터인데요. 과연 두 분은 오늘 이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모두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희 대표님, 결국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고 여름도 앞두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계속해서 전력 설비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떤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타야 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항상 손해를 보고 그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선은 안 삽니다. 전선은 사시면 안 되고요. 전선은 올라오면 파셔야 되고 전선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를 깔더라도 변압기처럼 새로운 걸 집어넣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계속 재활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단순히 그 저압 전력,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자주 쓰는 가정에서 쓰는 전선 같은 경우는 사실 단가도 얼마 안 되고 수요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하실 거면 차라리 고압 전선하는 LS나 뭐 LS가 이제 LS 전선에서 하죠. 그리고 뭐 지금 대한전선이 일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전선주들은 관심 종목에서 없애버리시는 게 맞다. 예. 그리고 변압기 쪽은 여전히 HD 현대일렉을 가장 대장으로 보고 있는데 전선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좋게 얘기하고 떨어지면 나쁘게 얘기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이제 심리인데 현대일렉 저는 제가 볼 때 뭐 더 갈 수는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가진 않을 겁니다.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요. 또 3분기 실적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더라도 목표 수익률을 낮춰서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길게 끌고 가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LS 일렉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뭐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현대일렉이 가장 안전하고 포트폴리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송전에서 배전까지 토탈 서비스가 가능한 게 현대일렉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일렉트릭을 중심으로 매수는 여전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 중소형주에서는 그냥 재룡전기 정도 여기는 워낙 마진율이 좋은데 주가 조정 많이 나왔죠. 이런 종목들이 튈 때는 또 빨리 튀긴 하니까 이 두 종목 정도만 말씀드리고 전선에서는 LS 뭐 그다음에 대한전선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께 이렇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전력, 아까 전선은 과감히 버리자라는 말씀도 좀 과하게 드렸었는데, 자, 전력 관련돼서 말씀 좀 여쭐게요. AI 투자 수요가 전력하고는 거의 콜리레이션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AI에 대한 위기론이 있을 때마다 전력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종목들마다 조정이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AI 투자 붐을 아예 차치하더라도 전력은 계속 간다. 이 논리가 여전히 이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지금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어떻게 하면 전기를 덜 먹게 만들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는 어떻게 하면 전기가 좀 많이 쓰일까 이걸 원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전체적인 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금 이것 말고도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난방을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미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국내도 아마 점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앞으로 전기에 대한 수요는 늘면 늘었지 줄진 않습니다. 속도의 문제고 대신에 우리나라가 그럼 변압기가 뭐 전 세계적으로 1등을 하고 엄청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요가 갑자기 늘어서 대응이 안 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 MS가 엄청 많이 파는 것 같지만 한 1% 팔거든요. 1% 팔았었는데 옛날에 전체 마켓에서 지금 한 2점 몇 프로 팔아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3%가 되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 미리 주가는 많이 땡겨놨다라고 보고요. 당분간은 저는 뭐 현대일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0만 원 밑에 사고 35만 원 넘어간 파는 전략을 당분간 쓰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전력을 앞으로 길게 본다라고 예측한다면 11월 대선을 앞두고서 해리스와 트럼프별로 인프라 투자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모두의 수혜주로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전에 뭐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항상 이렇게 얘기 났던 거기 때문에 이 공통된 수혜주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 전력 쪽에서 전력난 때문에 뭐 2030년까지 계속 사이클이 이어진다. 근데 이 기업들 주가가 2030년까지 계속 간다라고 하기에도 좀 뭐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도 내년까지는 이 지표, 그러니까 선행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우리나라 이 전력과 이제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의 수주는 정말 이제 내년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이 최근에 좀 이렇게 좀 주가가 좀 떨어지는 이유가 그 전에 좀 많이 올랐었던 상황에서 우선 피크아웃은 아니죠. 피크아웃은 아니고 이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너무 이제 선반영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오는 상황이지, 이 전력 산업에 대한 뷰는 진짜 말대로 몇 년, 2, 3년, 최소 이제 2, 3년까지는 호황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이 나오는 거는 당연해요.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한다는 것보다도 한번 좀 이제 길게 호흡을 가지고 이 매도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 시점에 나왔을 때는 그때 정도의 매수를 해도 늦진 않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북미 쪽에서의 전력난 AI 시작되면서 나왔는데 지금은 유럽 쪽에서의 이 전력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AI와 별개된 전력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 수급 불균형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산업에 대한 뷰는 정말 약간 이 관련된 기업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2030년까지 호황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주가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좀 이어지는 그런 구간에서 좀 매수 관점을 잡는 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성훈 차장이 전선 전력 설비 관련돼서도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섹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는 AI 메타인데요. 자, 메타 플랫폼의 실적이 꽤 좋았습니다. 시간으로 5% 가까이 상승했는데, 자, 두 전문가들은 AI 메타 호실적에 대해서 자, 과연 산다 안 산다 어떤 의견을 보이시는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자, 이거는 이건희 대표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자, 메타 플랫폼은 사실 광고 회사이죠. 예. 광고에 대한 매출이 꽤 신장세가 있다라는 걸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광고가 왜 늘었을까? 미국 경제 좋나? 약간 둔화적인 시그널도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메타가 생각보다 AI에 되게 적극적이거든요. 라마라는 이제 거대 학습 모델을 이제 지금 일부 오픈을 해서 개발자들이라든지 이렇게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한테 공개를 해놨습니다. 본인들은 오픈 소스라고 얘기하는데 프로그램 짜시는 분들은 오픈 소스 아닌데 왜 오픈 소스라고 얘기하냐라고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개방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그 AI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 오픈 AI는 이름은 오픈인데 클로즈 해놨죠. 예, 전혀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이제 폐쇄형과 개방형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는 지금 개방 쪽으로 가고 있고요. 저는 그 부분 뭐 실적도 좋았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시장에서 좋게 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래서 이 개방형을 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거대 언어 모델에서 따와서 AI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AI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 어딘가는 살아남을 겁니다. 특화돼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저는 옥석은 안 나왔다. 가려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워낙 많이 빠졌죠. 우리나라 AI 관련주들. 그래서 단기 반등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산다고 했던 이유는 워낙 오랜만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메타가 광고가 왜 늘었을까 생각해 보면 AI를 접목해서 늘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미 예전부터 돼 있었죠. 우리가 뭘 하나 검색하면 귀신같이 알고 그 물건들이 계속 뜨죠, 옆에. 예, 그런 것들을 결국엔 지금 인스타 쓰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AI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큰 틀의 글로벌 시장 안에서 AI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의미였던 건지 아니면 오늘 오랜만에 급등하고 있는 국내 시장 내에서의 AI 수혜주를 사야 한다라고 보시는 건지 조금은 그게 다르다고 보거든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저는 약간 전자 쪽을 좀 말씀을 들어야겠는데 메타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게 바로 이제 메타가 계속해서 이제 그 AI 쪽에 대한 투자를 할 거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강했거든요. 우선 내년에도 AI와 관련된 이런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더 늘릴 가능성이 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AI 쪽 산업에 대한 그 뷰는 그 전에 원래 지난주에 AI 쪽에서의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던 게 이제 알파벳의 그 클라우드 매출이 좀 줄었다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과연 AI 쪽에서의 이 산업 자체에 대한 무궁무진한 부분은 예상이 됐지만 과연 이제 실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적이 과연 AI 쪽에서 실적이 올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본다고 했을 때도 아직까지 AI 쪽에서는
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굉장히 좀 메타도 그렇지만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돈을 쓸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AI 쪽에서의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고 AI 쪽 산업에 대한 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성우 차장도 AI 호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성우 차장이 뭐 반도체를 좋게 보셨고 전력 설비도 좋게 보셨고 AI 메타 쪽도 좋게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공략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뜬금없이 음식료 업종 말씀을 드리는데 롯데칠성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실적주를 지금은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상반기처럼 이 기술주나 AI주 잘 갔을 때 그때는 좀 마음 편하게 매수를 하면은 그래도 이익을 보는 시장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좀 확인된 걸 보고 매수 관점을 들어가야 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어제 실적 발표한 이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해도 괜찮은 게 우선 해외 쪽에서의 실적, 해외 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키워드로 이제 음식료업종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가 항상 삼양식품 얘기를 하잖아요. 삼양식품이 주가가 가는 이유가 국내 쪽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실적이 잡히고 이게 K푸드라는 게 연결이 되면서 주가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음식료 업종이 좋다라는 다 좋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이쪽에서의 가시화가 내수보다도 더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를 지금 현재 많이 안 오른 종목들은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롯데칠성 또 이제 오리온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서의 뭐 필리핀 또 이제 뭐 파키스탄 여러 특히 동남아 국가 쪽에서의 이 시장 성장세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주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롯데칠성을 지금 공략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1차적으로 지금도 오늘도 오르고 있어요. 지금 14만 4,1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제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 선을 한 10%, 15% 사이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3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항상 목표 주가 말씀을 드릴 때 이 목표 주가 도달했을 때 매도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요 키포인트가 지금 주가에 잘 정제가 반영이 됐다는 그런 얘기니까 16만 원 됐을 때는 보유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할지를 생각하는 가격이 16만 원이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건희 대표는 어떤 종목 공략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예, 20페타시스인데요. 일단 뭐 맨날 자주 갖고 나와서 다들 아실 텐데 나쁠 게 없는 회사입니다. 지금 AI 가속기 판매 잘 되고 가속기에 들어가는 MLB 판매 잘 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지금 많이 논란 여지가 있는 뭐 메타나 구글이나 뭐 이런 쪽도 다 지금 나가고 있는 회사고요. 데이터 센터향 그다음에 AI 가속기향에서 지금 단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뭐 부담 없이 사셔도 괜찮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아직 발표 안 했는데 실적도 아마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생각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목표가 6만 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모든 투자자들의 본전은 고점이죠. 네, 본전 이상은 갈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공략주와 함께 분석해 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수급 증징주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공략해 보시죠.